예, 안녕하세요. 김성혜입니다. 중국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이 원로그룹과 태저당의 반발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뭐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. 먼저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그때 장유샤와 유전리를 체포하면서 해방군보에서 그들의 부패와 이 규율 위반을 강하게 질타를 하면서 이 충성맹세를 요구했었습니다. 중국에는 5대 전구 사령부가 있고요. 즉 동서남북과 중부 해갖고 5대 전구 사령부가 있고요. 그 산하에 13개 집단군, 우리나라로 보면 군단이죠. 13개 집단군이 있습니다. 13개 집단군에게 이제 지시를 내려서 충성맹세문을 보내라 라고 했는데, 발표해라 라고 했는데 모두 침묵을 했습니다. 한 군데도 충성한다. 뭐 이제 장유샤를 규탄하면서 이 시진핑한테 충성한다. 이런 것들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들에게 어떤 지시가 내냐면 이제부터 군사위 주석인 시진핑, 그 다음에 부주석인 장승민, 이 둘의 사인이 없는 한 군대를 한 발짝도 움직이지 마라. 그 자리에서 멈춰라 라고 지시가 내려갔습니다. 그런데 그 멈추라고 지시가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13개 집단군 중에서 11개 집단군, 2개 집단군을 뺀 11개 집단군에서 북경을 향해서 진격하는 전차를 몰고 또는 군대를 진격하고 있으면서 거의 이제 북경 근방에 하북성이라든지 아니면 북경 근방으로 군대를 직결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 이야기는 곧 오히려 거꾸로 지시를 안 따르고 있는 것이죠. 지시를 안 따르고 북경을 향해서 주군을 지키러 가겠다라는 식으로, 주군이 그것이 장유샤인지 아니면 시진핑인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지만 일단 주군을 지키러 가겠다라고 하면서 북경 근방으로 직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서 또 구체적으로 최근에는 첩보식으로 외국 기관 언론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군부 쪽에서 정식으로 시진핑한테 요구를 했다. 즉 시진핑의 최측근 그룹인 누구예요? 먼저 차이치는 거의 시진핑의 비서실장이죠. 차이치와 그 다음에 공안부장인 왕샤옹, 지난번에 유전리와 장유샤를 체포한 왕샤옹 공안부장이죠. 그리고 당 기율위원회 서기인 리씨, 이 세 명을 넘겨라, 군부 쪽으로 넘기고 시진핑한테는 주석직을 사임하라 라는 구체적인 요구가 전달되었다라는 첩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즉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로 시진핑은 장유샤와 유전리를 구금하면서 조사하고 있고 이쪽 군부들은 이렇게 베이징으로 집결하고 있으면서 베이징을 포위하고서 그 다음에 무력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예를 들면 계속해서 전투기나 헬기가 20% 이상 더 많이 떠서 북경 상공을 돌고 있다고 하고, 또 한편에서는 이렇게 군대 내에서 실탄 사격 훈련 또는 포격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각종 SNS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이러다 진짜 일촉즉발로 다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유혈 충돌로 비화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. 왜 그러냐면 북경 내에는 그 왕샤옹의 공안부의 특수경찰들하고 무장경찰들하고 또 82 집단군이 이제 수도경비 사령부인데 이 82 집단군이 또 저기가 이렇게 시진핑의 친위 군대들이 경호 군대들이 또 있거든요. 이 경호 군대들이 만만치 않은 숫자입니다. 1만 명이 넘는데 그 숫자들이 결국 군부랑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거는 이것이 왜 그럼 이렇게까지 나아가게 됐느냐라는 거에서 바로 시진핑이 이 장유샤와 유전리를 체포한 것이
불법적인 체포다, 합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렇게 충성맹세를 하라고 했는데 꾹 입국다 하면서 안 하고 있고, 또는 움직이지 말라고 했는데 움직이고 있고, 이런 모습이 전개되는 거 아닌가. 왜 그러냐면 이 원래 군사위에서 상무위원회, 그 군사위 상무위원들을 체포하려면 거기서 이제 동의를 거둬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런데 지금 현재 군사위에서 4명입니다. 4명인데 하나는 시진핑과 장승민이고 하나는 장유샤와 유전인데, 아니 이게 동의를 얻으려면 과반수는 아니더라도 더 숫자가 많아야 되는데 2대 2지 않습니까? 그런데 장유샤와 유전리가 자기 체포에 동의할 리는 없지 않아요? 그러니까 먼저 체포하고 사후 동의를 얻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일이 급하니까.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원로 그룹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이거 불법적인 체포다 이러면서 이것이 알려지면서 군대에서 동의를 얻지 못하는 것 같고요. 그 부분을 사후적으로 처리하려고 전국인민대표자회의 상무위원회를 소집을 한 것 같습니다. 상무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걸 자우러지한테 상무회의를 소집해서 좀 거기서 제명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시진핑이 놓는데, 그 상무위원회에서 제명은커녕 아무런 일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. 그 이야기는 뭐냐?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이것에 대해서 아니 이건 불법적이고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. 그러면서 그 처리하고 난 다음에 자우러지 쪽에서는 뭐냐면 이건 전체 인민대표자회의를 구성을 해서 거기서 처리할 문제지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하고 넘겨버렸습니다. 즉 한마디로 방어막을 친 거죠. 그 이야기는 시진핑이 자우러지한테 얘기했는데 자우러지는 원로 그룹에서 이거 그렇게 처리하지 마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 시진핑의 처리 요구를 거부한 것이죠. 이렇듯이 전반적으로 원로 그룹과 태자당의 반발 때문에 시진핑의 이 장유샤와 유전리를 체포해서 실각시키는, 그리고 숙청하는 이 작업이 원만히 돌아가지 않고 있고, 그러다 보니까 군부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얘기 듣고 괜히 충성맹세했다가 판 자체가 이상하게 돌아가면 그 다음엔 내가 책임질 수가 없어. 이러니까 딱 침묵하면서 오히려 원로 그룹들이 이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좀 모여 하니까 북경 쪽으로 직결하는 거 아닌가. 그러면서 지금 현재는 딱 대치하고 있는 국면인데, 이 대치 국면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갈지 한편으로는 둘 중에 하나겠죠. 정치적 타협을 보는 것이죠. 정치적 타협은 아마도 시진핑의 사임과 이 앞서 얘기했던 군부가 요구했었던 차이치, 왕샤옹, 리시를 군부한테 넘겨주고 그들을 처벌하면서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로 다시 가는 거. 그러니까 뭐 군사위는 뭐 장유샤가 다시 석방돼서 맡는다든지 아니면 당은 누가 맡는다든지 이렇게 다른 곳은 어떻게 맡는다 이렇게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가든지, 아니면 시진핑은 주석직은 그냥 허수아비처럼 그래 명목상으로 시진핑이 담당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집단 지도 체제로 넘어갈지, 이것이 정치적으로 하나의 타협 볼 수 있는 틀이고요. 또 하나는 이것이 타협이 안 되면 결국 유혈 충돌, 즉 시진핑 경호군과 공안부 특수경찰들 그리고 그들과 군부, 여기가 대결하는 내전 상황으로, 유혈 충돌 내전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을까, 이런 두 가지 길이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입니다. 이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은 중국이 이렇게 심각한 집단지도 체제 또는 특히 내전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 이건 중국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. 왜 그러냐면 지금 또 하나 발전하고 있는 게요. 치차오차오라고 시진핑의 큰 누나가 있습니다. 저번에 제가 마식루이 해갖고 펑리위안 쪽에서 56조 원의 부정부패 횡령 사건이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신장 그 당석이
마식루이 이쪽으로 해갖고 56조 원의 횡령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. 요번에는 또 시진핑의 큰 누나 쪽에서 또 터졌습니다. 큰 누나가 치차오차오인데요. 치차오차오 쪽에서 장장 56조 원보다도 훨씬 많은 4천억 위안, 우리나라 돈으로 76조 원의 이 부정부패 사건이 터졌습니다. 그리고 치차오차오가 갖고 있는 이 선전시 또는 심천시 그리고 항저우 이쪽에 그쪽에서 활동을 했는데요. 그쪽에서 한 150개 기업군을 거느리고 주로 베네수엘라 석유와 이란산 석유 저가 석유를 가지고 아주 전매를 하는 그러면서 부를 쌓는데요. 부를 쌓고 이들의 돈이 총 합쳐서 얼마인 줄 아십니까? 뭐 저번에 세계 최대 부자라고는 빈살만이 2,600조라고 얘기했죠. 2,600조 세계 최대 부자라고 했는데 이 치차오차오의 부가 얼마냐면 1,300조랍니다. 우리나라 1,300 저기는 빼고 한 1,300 한 50조 되는데 그건 빼고 1,300조가 넘는 그런 재산을 갖고 있고 저번에 그 호주에서 음주운전 때문에 걸렸던 그 시진핑 조카 있죠. 거기가 바로 치차오차오의 딸인 겁니다. 그리고 그 예금 통장을 뒤져보니까 3조 원,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가까이를 용돈 비슷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럴 정도로 엄청난 상황이 또 터지기 시작했습니다. 즉 펑리위안 사건 터졌죠. 저번에 산서성의 시진핑 동생 사건 터졌죠. 요번엔 그 큰 누나 해갖고 또 1,300조에 달하는 그 재산이 또 불거졌죠. 이게 또 만만치 않습니다. 이런 것까지 나오게 되면 결국 그리고 지금 중국 경제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? 말이 아닌 상황에서 이런 부정부패 스캔들까지 터지게 되면은 정말로 제가 보기엔 이 중국 공산당 자체가 과연 유지가 될 것인가? 또 시진핑은 실각하는 건 기본이고요. 유지가 될 것인가? 정말 그것도 심상치 않게 돌아갈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터져 나와서 다 중국이 완전 혼란 상황으로 가는 것보다는 제가 보기엔 정치적 타협으로 다 가지 않을까. 원로그룹과 시진핑 간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예,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